안녕하세요. 온드림 체육쌤입니다. 오늘은 뉴스포츠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뉴스포츠의 정의, 그리고 두 번째는 뉴스포츠의 실천의 필요성과 그 효과, 그 다음은 스포츠의 교육적 의미, 그 다음에 종류에 대해서 차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지루한 시간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뉴스포츠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뉴스포츠에 대한 큰 의미나 이제 뉴스포츠에 대한 변화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이제 나중에 뉴스포츠를 했을 때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돕기 위해서 이런 설명 시간을 갖는 거니까요. 조금만 지루하더라도 참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뉴스포츠의 정의입니다. 참여성을 강조한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로 많은 사람이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기존 종목의 규칙과 경기장 및 경기 용구를 단순하게 만든 것이다. 뉴스포츠는 각 종목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양한 정의에 존재하지만 세 가지의 공통적인 개념을 포함한다. 첫 번째, 국제적으로 통일된 경기 규칙을 지닌 근대 스포츠와 다른 형식을 지녔으며, 두 번째, 경기 규칙과 용구 등의 간소화를 통해 경기 운영을 단순화하였고, 마지막으로 참가자의 참여를 중점으로 두는 체험형 스포츠라는 것이다. 근대에 이르러 각 종목의 경기 규칙을 표준화하여 전 세계적으로 운영 방식을 통일한 근대 스포츠가 출현하였고, 이후 등장한 탈표준화의 성격을 지닌 스포츠를 정의하기 위하여 뉴스포츠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뉴스포츠는 개인, 민족 등의 소수 집단의 요구에 맞춰 만들어진 다양한 종목을 포함하며 그 범주에는 기존 종목을 변형한 개량형과 개인 또는 단체가 자체적으로 만든 개발형, 외국에서 도입한 수입형 등이 있다. 다양한 뉴스포츠를 종목과 공간 등의 기준으로 분류하며 테니스형, 배구형, 벽형, 옥외형 등이 있다. 기존의 테니스를 변형한 테니스형에서는 라켓의 크기와 공의 탄성을 줄여 초보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플랫폼 테니스 등의 종목이, 배구형에는 소프트 발리볼, 킨볼 등의 종목이 있다. 벽형은 벽에 둘러싸인 경기장에서 공을 상대와 주고받는 스쿼시, 옥 외형은 자연을 배경으로 수행하는 오리엔티어링, 스노우보드 등의 종목을 포함한다. 국내에서 뉴스포츠라는 용어는 2000년 서상욱의 레크레이션 지도서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이후 축구형의 간이축구, 풋살, 세 팀이 크고 가벼운 공을 사용하여 경기하는 배구형의 킨볼 등이 생활체육 종목으로 보급되었다. 학교 체육 수업에서도 긴 기둥인 티 위에 공을 올려놓고 치는 야구형 뉴스포츠인 티볼 등의 종목이 정규 과정에 포함되어 활용되고 있다. 어, 앞서서 이제 설명했던 것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티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보급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티볼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용구 자체를 최대한 야구보다는 간소화를 시켰지만 그래도 개인 수비를 위해서는 개인단 글러브가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 어려움이 조금 있긴 한데요. 규칙 또한 많이 간소화됐다고 합니다. 야구 규칙이 규정이나 규칙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들이 많은데 티볼의 경우에는 많이 간소화가 돼서 여러분들이 배우기에는 가장 쉬운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뉴스포츠 실천의 필요성과 그 효과. 지금부터 선생님이 들려줄 얘기들은요. 어, 어떤 한 학교에서 뉴스포츠를 통한 선생님들의 교육 실화라든지 그로 인해서 느꼈던 뭐 효과, 그리고 왜 뉴스포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기사화해서 나온 컬럼인데요.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자, 학교 체육의 새바람, 뉴스포츠, 각광. 체육교육 과정이 경기 종목 중심으로 재워져 있다는 교육계 안팎의 지적에 따라 흥미 유발과 동시에 성장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존 종목을 변형 또는 혼합한 이른바 뉴스포츠가 각광을 받고 있다. 땡땡 중 양모 교사는
통일된 규격과 딱딱한 룰이 적용되는 기존 경기 종목과 달리 규칙이 유연하고 게임이 간결해서인지 아이들이 쉽게 배우고 즐거워들 한다며 특기적성과 맞물린 방과 후 자유활동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장점이라고 밝혔다. 이모 교사는 학생들의 체격은 향상된 반면 체력은 자꾸만 떨어지고 강당이나 체육관 보급이 늘면서 운동장마저 협소화되고 있는 것이 요즘 학교의 현실. 이렴 뉴스포츠야말로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생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운동 부족을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 다음으로 학교 체육 뉴스포츠가 대안. 국제적으로 규격이 통일된 기존의 스포츠와 달리 규칙이 유연하고 게임이 간결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를 이루는 뉴스포츠는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특기 종목을 개발해 즐길 수 있고 체육 동아리를 활성화시켜 특기적성 교육과 연계한 방과 후 체육 활동을 확대할 수 있어 체육 수업의 내실화를 위한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뉴스포츠야말로 학생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운동 부족을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 다음은 제주도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주 학교 체육 수업이 새롭게 변모되고 있다.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뉴 스포츠가 도입되어 있으며 새로운 교육과정에서의 체육 교과는 운동기능 중심 교육과정에서 신체활동 가치 중심 교육과정으로 전환되므로 초, 중등 체육 교사들에게 뉴 스포츠의 보급이 필요하고 이를 통한 체육 수업의 질 개선의 토대 마련은 물론 학교 체육 교육이 크게 활성화가 될 것이며 점차 제주도 내 초, 중등학교 체육 수업에 적용하는 학교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저하되고 있는 학생들의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보다 쉽게 운동 기능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뉴스포츠의 보급이 필요한 시점에 찾아가는 연수로 체육 수업을 변모시키려는 시도는 매우 시적절하다 하겠다. 자, 다음으로 뉴스포츠의 교육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육과 교육과정, 철학과 관련된 뉴스포츠의 의미이다. 뉴스포츠의 탄생 배경이나 교육과정의 변화 요구는 시대 상황의 변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근대와 달리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개인중심, 다양성, 양성평등 등이 사회의 중요한 가치가 된다.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특징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한다. 이때 근대 전통적인 스포츠보다는 참여자 중심적이고 다양하며 양성을 지향하는 뉴스포츠의 특징이 교육과정 설계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체육 목표와 관련된 뉴스포츠의 의미이다. 산업시대 체육교육은 근대 스포츠 종목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기능 습득의 목표를 두어왔다. 이러한 체육교육은 그 교육적 효용성에 대한 많은 도전에 직면해왔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시작된 것이 체육교육의 목표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다. 체육교육의 목표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 방향은 기존의 스포츠 기술 습득에서 활동적인 생활기술의 습득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뉴스포츠는 경쟁보다는 참여와 즐거움에 그 활동의 목표를 두고 있다. 뉴스포츠 활동이 학생들에게 신체 활동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참여의 기회를 높여서 활동적인 삶의 기술을 습득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다음으로 수업 내용의 다양화와 관련된 뉴스포츠의 의미이다. 기존의 체육 수업 내용은 근대 스포츠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어 왔기 때문에 수업 내용이 제한적이고 다양하지 못했다. 뉴스포츠의 종류는 500여 종 이상이고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특성이 있다. 또한 분류된 형태에서 민속형, 개발형, 간이형, 명상형과 같은 다양한 신체 활동을 포함한다. 때문에 교육 과정의 신체 활동 영역의 수업 내용을 다양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실제로 2011년 개정 체육과 교육 과정의 내용 체계표에 나타나 있는 대부분의 신체 활동이
뉴스포츠 종목이다. 이는 체육 수업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데 뉴스포츠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 네 번째. 운동 형식과 관련된 뉴스포츠의 의미이다. 기존의 근대 스포츠 종목은 제한된 공간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는 운동 형식을 갖고 있다. 때문에 경기에 참여하고 즐기기 위해서는 기술 습득을 위한 연습 시간과 체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운동 형식은 기능 수준이 낮고 체력이 약한 학생들에게는 커다란 진입 장벽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에 반해 뉴스포츠는 근대 스포츠의 운동 형식을 변형하여 학생들이 쉽게 익히고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추구한다. 경기장을 축소하고 경기 인수를 줄이고 용구와 용품을 변형하고 규칙을 단순화하여 여학생이나 운동 능력이 낮은 학생도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자, 마지막으로 뉴스포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형태적으로 봤을 때의 종류별로 한번 분류해 볼 건데요. 일단 어떤 형태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타겟형, 타겟볼형, 골프형, 벽형, 테니스형, 스틱앤드볼형, 배구형, 볼게임형, 사이클형, 오개형, 복합형, 격투형이 있습니다. 자, 형태를 알아봤으니까 이때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형태는 타겟형입니다. 셔플보드, 다트, 유니컬, 말굽 던지기, 고리 던지기, 부메랑, 어트랙 게임, 어쿼러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해봤을 법한 종목은 이제 다트라는 종목인데요. 타겟이 있는 형태에서 다트를 던져서 이제 점수를 얻는 게임이죠. 여기서 또 고리 던지기라든지 부메랑 같은 이제 간편한 이 종목들도 있네요. 자, 다음으로 타겟볼형입니다. 페당크, 론볼, 인도어 론볼, 크로켓, 범퍼, 게이트볼, 프로벤켈, 보치, 겐타마, 미니볼링.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종목은 미니볼링 정도일 것 같아요. 이제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자주 하는 걸 선생님은 봤는데 여기서는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 이제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많이들 하시죠. 자, 다음으로 골프형입니다. 타겟버드 골프, 그라운드 골프, 런볼, 크로켓 골프, 베이비 골프, 말렛 골프, 컨트리볼, 풋풋 골프, 파링, 파크 골프, 디스크 골프. 이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알아볼 것들 중에 하나는 디스크 골프라는 종목인데요. 디스크 골프 같은 경우에는 플라잉 디스크를 이용해서 골프 게임의 형식처럼 진행을 하는 경기입니다. 굉장히 정적이기도 하고 이제 저학년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벽형입니다. 라켓볼, 스쿼시, 플래시볼, 리코치트, 하이어라이. 이제 벽을 이용해서 벽에 공을 바운딩을 시켜서 이용하는 형태이죠. 스쿼시 같은 경우에는 뭐 라켓 비용이라든지 공에 대한 공 비용도 굉장히 좀 저렴하진 않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벽형 스포츠 중에서는 가장 리드미컬하면서도 격한 운동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은 테니스형. 패들 테니스, 바운드 테니스, ESCI 테니스, 테니스 뱃, 프리 테니스, 하프코트 테니스, 플랫폼 테니스, 라운드 테니스, 링 테니스, 판퐁, 바스켓 핑퐁, 서클 핑퐁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틱 앤드볼 형입니다. 유니아키, 크리켓, 카냐 크리켓, 스트리드 아키, 박스 아키, 브론볼, 라크로스, 셔틀볼. 자, 배구형입니다. 인디아카, 세파타크로, 배구형 넷볼, 비치발리볼, 소프트발리볼. 세파타크로 같은 경우에는 태국에서 처음으로
넘어온 종목인데요. 어, 우리나라의 족구와 유사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세파타크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볼 게임형입니다. 축구볼, 도지볼, 미니사커, 캐노폴로, 넷볼, 얼티밋, 골프볼. 축구볼을 경험해본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서 또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봤을 때 피구도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해봤을 거고, 미니사커는 말 그대로 실내 풋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풋살. 예, 간단하게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사이클형, 외발 자전거, 다블링, 잔디스크, 바이클 모터스, 바이클 트라이얼, 산악 자전거, 땅 요트가 있습니다. 자, 5개형입니다. 워커랠리, 스포츠 워킹, 오리엔티어링, 프리클라이밍, 아이스 클라이밍, 스노보드, 나스타 레이스, 패러글라이드, 열기구, 웨이브 스키, 보디보드, 카누, 볼더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클라이밍이라는 단어가 몇 개 보이는데요. 아이스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는 얼음 등벽을 올라가는 스포츠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프리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손을 이용해서 암벽을 올라가는 스포츠 종목이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복합형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죠. 플라잉 디스크, 그 다음에 풋백이 있습니다. 격투형에는 카바디, 줄다리기, 스맥, 팔씨름 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선생님이랑 뉴스포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좀 더 종목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지루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왜 뉴스포츠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뉴스포츠의 목적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중점을 두고 수업에 임한다면 지루하기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설명 들어줘서 고맙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